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나랑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나랑님께서는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 백화점에서 정말 직원들 사이에서 놔두는 괴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께서 겪은 괴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아마 직업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 하면 되게 밝고, 사람도 많고, 그런 좋은 곳으로만 생각이 됐는데, 이런 곳에도 귀신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랑님. 안녕하세요, 놀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나랑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직업괴담 같은 형식이 될 것 같아요. 백화점. 네, 맞습니다. 백화점이면 그냥 막 이렇게 사람도 많고, 뭔가 북적북적 거리고, 그냥 깨끗하고 향기롭고 이런 곳 아닙니까? 네, 맞죠. 보통 이제 쇼핑하는 사람들 하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충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 백화점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양해 좀 네. 부탁드리고요. 그냥 대한민국 어딘가겠죠. 그죠? 대한민국에만 해도 백화점이 수백 개이기 때문에 더 브랜드도 많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또 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은 제가 아까 백화점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백화점에 하나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백화점 경력은 6년 차고 옷 장사는 한 10년 좀 넘게 했어요. 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총 두 가지에서 뭐 세 가지까지가 나면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전부 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겪었던 조금 어떻게 보면 귀신 이야기도 있고 좀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고요.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좀 무서운 거 하나랑 감동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이제 백화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알다시피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1층에는 뭐 보통 이제 처음 오는 손님들한테 그 백화점에 뭔가 위압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좀 향긋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1층에는 보통 이제 고가의 명품들이나 아니면 가구 혹은 화장품 코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에는. 맞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좀 고가의 명품 브랜드에 있었고요. 보통 이제 명품관이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좀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군기가 세기로 유명해요. 오, 그래요? 네, 군기가 생각보다 많이 세고요. 뭐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있었던 브랜드에서는 군기가 굉장히 셀 뿐더러 이제 백화점에서는 이제 고용주라 그러고 저를 써주는 이제 그 매장의 그 사장님을 매니저님이라고 칭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명품 매장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출근을 사실 잘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좀 이렇게 출근으로부터 좀 자유롭고요, 시간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부터 시작해서 쭈루루룩 해서 마지막 막내 직원이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막내 직원일 때 이야기예요. 보통 막내 직원이라고 하면은 청소와 온갖 굳은 일은 다 이제 제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매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을 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뭐 바닥도 쓸고 뭐 매장 뭐 그 디스플레이 존이라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 보여드리는 그 존에 뭐 먼지도 닦아내고 거울도 닦고 이것저것 이제 영업할 준비를 해 놓을 때쯤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번대로 쭈루루루 출근하신 약간 그런 구조였고요. 제가 처음 막내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 시작한 지 한 2달, 3달 정도 되었을 때 일인데 평소에 되게 자주 오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되게 지긋하셨는데 되게 자주 오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거는 예. 기억하기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많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는 분이셨는데 물론 오실 때마다 이제 제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구매를 하시진 않고요, 사실은.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구매는 해가시고, 심심할 때마다 오셔서 이제
같이 이게 차 한잔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뭐 물건도 보시고 가시는 그냥 평범한 분이셨는데, 네네. 제가 그분이 유독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매번 오실 때마다 뭐 힘든데 고생 많으시다고 하면서 이 늙은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항상 저희한테 되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명품이다 보니까 그게 또 수백만 원이 돼요,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매를 해 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진열된 디스플레이 상품이라 그러는데, 네. 저희는 이제 짧게 불러서 DP 상품이라 그래요. 네네. 이제 그 할아버지 분께서 딱 고르셔서 이걸로 하나 주시게라고 하셨던 그 물건이 하필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완판이 돼서 타 매장, 그러니까 타 점포에서 구해서 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이제 명품 매장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디스플레이 상품을 손님에게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컴플레인이 소지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이제 다른 오. 분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판매를 못하게 원칙적으로 막아놓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분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타 점포에서 구해드리겠다 네.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원칙적인 거 하나가, 보통 이제 고가의 명품 상품들은 주문을 하시고 가시면 저희가 그분의 자택까지 택배를 보내드리진 절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실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저희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구매하신 분께서 직접 저희 매장에 오셔서 수령을 해가시면서 사인을 해가셔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을 잘 드렸고, 물건이 보통 들어온 데에는 길게는 3주, 짧게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고객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라는 대답을 듣고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네. 주문을 해드려서 정말 딱 2주 만에 물건이 왔어요. 2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뭐 너무 늦어지면 또 컴플레인이 걸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문하실 때 남겨주셨던 그분의 연락처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분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화 한 번 안 받으셨을 때 몇 번 더 하면 그건 또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 본사 프로그램에 웹발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컴퓨터로 문자를 쳐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웹발신으로 고객님께서 몇 월 며칠에 구매하셨던 이러이러한 상품이 매장 입고가 되었으니 매장 방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밑에 이제 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명품관들은 이 주문하신 물건이 매장으로 들어오면은 2주 동안은 보관을 해요. 네. 근데 이제 2주 동안 연락이 없거나 이제 아예 부재 중이시면은 2주 뒤에는 그 물건이 이제 저희 매장이 아니라 저희 본사로 보류 처리가 들어가요. 오. 예. 그 뒤에 3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는 그래요. 그래서 3주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지나면 그 물건은 이제 폐기 처분이 되거든요. 오?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그냥 공중에 뜨는 재고가 되는 거예요. 팔지 않고요, 다시? 네, 다시 팔진 않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기라고 저희 매니저님께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정말 폐기인지 아니면 그거 뭐 다른 데로 넘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조항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사정이 있으셔서 당장 전화를 못 받으시나 보다 하고, 일단은 저희 매장에 2주 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이제 보관할 때 동안은 이제 어떤 연락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2주가 지났는데도 매장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이제 그때 한 번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렸죠. 고객님, 저희가 오늘 기한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가져가시지 않으시면 이건 저희 본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추후에 이 물건이 폐기 처분되게 된다면 고객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데 이 불이익에 대한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도 그분이 저희가 거의 마감하기 직전까지 오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맘 먹고 구매하신 상품이 폐기가 돼서 실망해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원칙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데 가방이 되게 조그매요. 정말 힙색까지 네. 조그만 가방이기 때문에 숨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마지막에도 퇴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보는 이제 사람이 없네. 제가 예 보통은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주말에는 8시 30분 마감이고 평일에 8시 마감을 해요. 보통 이제 그때 주말이었는데 8시 30분 마감인데 이제 매니저님이랑 그 밑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 직속 상관 제 바로 위에 계시는 이제 선배님까지 같이 먼저 2시간 일찍 퇴근하시고 그러니까 6시 30분 정도에 먼저 퇴근을 하시고 제가 매장에 마지막에 남아서 그냥 혼자 있는 그런 텀이 길었는데 제가 그 가방을 몰래 이제 그 포장지를 벗겨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쇼핑백만 벗겨내서 포장꽉에 덮여지는 상태로 몰래 그거를 이제 저희 선반 위쪽에다 숨겨놨어요. 네. 숨겨놓고 저희 그 이제 본사 정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물건을 수령해 가셨다. 이제 그거를 제가 클릭을 해놓고 사인도 제가 대신 그냥 해놨고요. 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개인 휴대폰으로 그분 휴대폰번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남겨드렸어요. 예. 주문하신 상품 폐기 처리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매장에 제가 잘 숨겨놓고 있으니까 이 문자 보시고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시라고 몰래 찾아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문자를 남겨드렸어요. 예. 그 뒤에도 근데 연락이 계속 안 되셔가지고 뭐 진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나중에 오시겠지 하고 이제 일을 며칠 다니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가장 먼저 출근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매장을 깔끔하게 청소를 할 거를 다 해놓고 정말 이게 각을 잘 맞춰야 돼요. 명품 매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가는데도 다음날 와서 출근해서 보면은 물건이 조금씩 흐트러져 있어요. 오, 각이. 각도 그렇고 창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정렬해 놓은 것도 뭔가 순서가 안 맞게 섞여 있는다든지 예. 약간 이렇게 뭐 각이 틀어져 있는다든지 특히 이제 저희 카운터 쪽에 항상 이제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덮어놓고 정리정돈을 다 한 다음에 정말 한치의 틀어짐도 없이 딱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룰이기 때문에 해놓고 가는데도 약간 뭐 필통에 연필이 몇 개가 나와 있다든지 그래서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내가 피곤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썼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몇 번은 넘어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지럽혀져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확 눈에 띄게 예전에는 조금씩만 눈에 띄어서 그냥 넘어갔었더라면 언제부턴가 물건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서 도둑이 있는 것 같다 매장에 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니저님한테 이제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매니저님이 상식적으로 백화점에 도둑이 그렇게 쉽게 드나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보통은 이제 백화점 마감 8시 30분이면 명품 매장은 8시 20분부터 이미 셔터를 내려요. 매장 앞에 있는 셔터를. 그래서 이제 백화점 1층 입구 쪽에 셔터가 하나 내려가고 명품관에는 매장 앞에 개인적으로도 다 셔터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보안 요원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그 백화점 건물 내에 보안 요원들이 은근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그 점포에는 지하철까지 포함해서 8층까지 있는 점포였는데 보안 요원만 120명이 상주를 하거든요. 이야, 예. 그런데 이제 1층에 있는 명품이라든지 화장품 가구 코너에만 거기에만 보안 요원이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힘이. 예. 그래서 거기에서만 토탈 35명 정도가 상주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서 15분, 진짜 짧게는 10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돌면서 계속 순차를 돌아요. 그래서 뭐 매장 이게 불빛도 비춰보고 매장의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둑이 들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야기 드렸더니 그러면 보안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같이 보안팀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보안팀 사무실로 내려와서 상황 설명을 다 드리고 혹시 뭐 순찰 같은 거 도실 때 외장에서 뭐 이렇게 쿵쾅 소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누가 들어갔다 나간 흔적이나 이런 거 못 보셨냐 이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안 쪽에서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저희 직원이 저희 매장에 혹시 한 명이라도 왔다 간 적이 있느냐라고 매니저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게 셔터가 한 번 내려가면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어야 올라가는 거고 그건 백화점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래요. 네. 직원이 사원증을 보여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일단은 사건을 그렇게 일단락했어요. 일단은 뭐 일을 하자 해서 일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가장 이제 마지막에 퇴근한 날이 되었고 피곤해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집 근처에 카페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한번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뒤를 딱 돌아봤다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앞을 딱 봤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카페를 검색하고 있던 모니터가 팍 하고 꺼지는 거예요. 모니터가 그냥 이렇게 시스템 종료해서 뿌르릉 꺼지는 게 아니라 전원이 딱 그냥 전원이 나간 것처럼 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서 컴퓨터에 연결된 선이 뭔가 잘못되었나? 혹시라도 밑에 있는 그 코드선에 불량이 있나? 하고 밑에 쪽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였는데 저희가 쓰는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노트북 바로 옆에 있었던 핸드폰이 땅바닥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핸드폰 다시 주워들었는데 주워들어서 이제 노트북 다시 켜려고 하는 순간 창고 뒤쪽에서 갑자기 정말 여태껏 제가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크게 와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엎어진 소리가.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창고로 제가 얼른 확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그 매장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뭐 솔직히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쥐가 나올 리가 없고요. 도둑고양이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쥐나 도둑고양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건이 완전 다 막 와르르 쏟아져 있는 거예요. 행거라든지 선반 위에 올려놨던 이제 뭐 저기 차례대로 정렬해 놓았던 그런 이제 진짜 수백 가지 물건들이 와르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서 무서워서 바로 이제 보안요원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보안요원이 매니저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매니저님이 바로 매장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다 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어요, 매니저님이랑 같이. 그래서 매니저님이 내일 자기가 CCTV를 한번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CCTV는 경찰의 도움 없이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측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측에다가 약간 도난 절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경찰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CCTV를 돌려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제 휴대폰이 슥 미끄러져서 땅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선반이 올라왔던 물건이 정말 지진난 것처럼 갑자기 우르르 떨어지지 않나 그런 현상이 찍힌 거예요. 그대로. 폴터가이스트 정말. 현상이? 진짜 그런 현상이 찍힌 거예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우르르 막 무너지고 떨어지고 이래서 이게 정말 저도 그때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게 가능한가 하고 이러고 이렇게 계속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뭔가 왠지 모르게 제가 느끼기에 마치 투명 인간이 물건을 막 헤집어 놓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제가 도저히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 매니저님 저 그냥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매니저님이 그럼 인원 구해질 때까지만 있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시간조를 다시 편성을 해주겠다고 예. 정 무섭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오전 타임부터 이제 마감 타임까지 그 두 타임을 자기가 할 테니까 그 가운데 사이에 껴져 있는 타임은 제가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시간만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좀 줄이는 대신에 그 시간만 일을 하기로 하고 정말 딱 그 시간만 일을 하는데 신기하게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매니저님 혼자 계시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시다가 한 번은 이제 일을 하다가 결국에 매니저님이 이제 그동안 엎어졌던 물건 같은 거 정리하시고 하시다가 매니저님이 보셨는지 매니저님 밑에 바로 이제 직속 밑에 직원을 둘째 직원이라 그래요. 소장님이라 네네. 그러는데 이제 그 둘째 직원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걸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할아버지 드리려고 이렇게 몰래 숨겨놨던 그 가방을 걸려서 매니저님이 이거 뭐냐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됐다 상황쌤을 하니까 매니저님도 할아버지 연락이 안 되시면은 이거를 뭐 우리 쪽에다 맡기든지 해야지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그냥 폐기 처분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혼났어요. 혼난 다음에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고객님의
전화번호 어차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고객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경찰에 이것도 이제 경찰 협조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구매하셨던 카드 있잖아요. 전자 전월조회라 그래서 그 당시 거래 내역을 쭉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 리스트를 뽑아서 그 당시에 거래된 그 이제 시간대랑 카드사와 카드 앞번호만 알고 있으면 경찰이 카드사에다 요청을 하면은 신용카드 그 이제 주인분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낼 수가 있대요. 경찰 측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측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그분의 정보를 알아내서 그분의 주소지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경찰이랑 같이. 할아버지 그 댁으로. 네, 찾아갔는데 저는 솔직히 매번 오실 때마다 그래도 몇 번씩 사가시고 하시길래 솔직히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돈은 있으시구나. 돈은 되게 많으신 잘 할아버지구나. 사시는구나.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할아버지 댁에 도착을 딱 하니까 예전에 제가 수능 공부하려고 이제 혼자 들어가 있던 그런 고시원 같은 곳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일단은 그 할아버지의 이제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곳 있잖아요. 막 집 다다다닥 이어붙여져 있는 그런 곳이 나와서 그 할아버지 호수로 찾아가서 문을 톡톡톡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네. 뭐 대답도 없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똑똑한데 경찰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 집 안에서 이제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 것 같은데 청소하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셨나 봐요. 보시면서 저희한테 오시더니 어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네. 업체는 다 오셨다 가셨고 아직 여기 입주자가 아직 안 잡혔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여기 뭐가 할아버지 살고 계신다라고 이제 들었고 제가 이 할아버지 물건 배달해드리러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날짜를 제가 여쭤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혼자 고독사 하신 거예요. 약물 드시고. 예.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알코올성 치매와 우울증을 같이 앓고 계셨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돌아가신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뭐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날짜 제가 딱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자 전월조회 할 때 딱 그분이 결제하신 그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결제를 하시고 와. 바로. 근데 이제 유가족분이 없이 그냥 혼자 고독사 하신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정지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휴대폰이 정지가 됐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신호는 갔던 거예요. 문자 핸드폰에 갔을 거고요. 네. 저도 어안이 되게 벙벙한 거죠. 네. 돌아가셨구나 하고 나서 제가 이 일이 너무 놀라워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에 무당을 하셨다가 이게 나이가 드시고 하시니까 이제 신기가 빠진다 그래요. 네. 신기가 빠져서 이 무당일을 이제 잠깐 이제 그만하려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매장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이랬던 건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의 영혼일 거다. 네. 영가가 와서 한 건데 영혼이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을 낼 때마다 영혼에게도 생이 있대요. 그거를 깎아먹는 거다. 힘을 절대 사용을 함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전화 문자를 받고 영혼이 되었어도 제가 보고 싶어서 혹은 그 물건을 찾으러 오신 거였던 거죠.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거. 제가 못 알아보고 안 보이니까 전 당연히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고 물건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아마 다 뒤집어 엎어본 것 같다.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핸드폰도 일부러 밀쳐보고 컴퓨터 전원도 한번 꺼보고 물건도 이렇게 떨어뜨려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뭐 무당이시라지만 뭐 진짜 귀신이라든지 영혼 이런 걸 믿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믿는 편 아닌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는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멀쩡하게 있던 물건이 정말 뭐 도둑고양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을 리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소식을 접하고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고 끝내 그 가방을 그 할아버지한테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 할아버지 뭐 아유, 몇 자리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고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그 할아버지 댁에 아프셨겠다. 갔다 온 그날 이후로부터는 매장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혼자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요.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있네요. 이게 모두가 믿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 네, 그쵸. 그래도 지금 제 생방송을 듣고 계신 또 귀족님들은 하나같이 다 슬퍼하고 계시고 또 그럴 만한 네.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랑님께서 이런 또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지만 이제 진짜로 공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네. 백화점에서 뭐 직원분들끼리 놔두는 귀신 목격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겪었던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네네.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백화점 직원들끼리 이제 사용되는 금기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예. 이거는 솔직히 뭐 요즘 이제 뭐 백화점 직원이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막 정말 아, 내가 이 직원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나는 꼭 매니저를 해야겠다, 사장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이제 알바 개념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직원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픽셜이고 그냥 이제 카더라식이니까 이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몇 번 옮겨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매니저님한테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명품관이 아니고서는 직원이 이제 뭐 매장에 물건을 놓고 갔다. 아니면 뭐 손님 거를 깜빡하고 두고 갔다라고 하면은 영업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제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원증이 있어요, 따로. 그 이제 직원 출입구에 보면 항상 이제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보안 요원에게 그 제 사원증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맡긴 다음에 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적어두면은 보안 요원이 이제 그냥 들여보내줘요. 빨리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정말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데 평소에 이제 출근이나 퇴근하면서 보지 못했던 보안 요원이 처음 보는 유니폼을 입고 사원증을 아무리 보여주고 나 이거 직원 맞다라고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무조건 못 들여보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 예?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안 된다고, 못 들어가신다고. 근데 그거는 정말 저희 백화점 유니폼도 아니고 처음 보는 유니폼인데다가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이제 그 보안 요원이 못 들어가게 하면은 절대로 따져들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순응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와,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 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랑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항상 보면 피팅 거울이 있어요. 피팅 거울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걸 원칙적으로는 오픈할 때 한 번 닦고 마감할 때 이 거울을 한 번 더 닦아요. 거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을 항상 많이 닦는데 영업이 8시 30분이다 라고 하면 8시 30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8시 27분에 맨 먼저 이제 그 마감 음악이 울려요. 그게 이제 3분 동안 해서 30분 동안 마감 음악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동안 고객님들이 이제 그 퇴장 음악이 또 울리면서 직원분들한테도 이제 잔류 고객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잔류 고객이 좀 이렇게 있으시면은 나가시라고 이렇게 협조 부탁드린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35분부터 40분까지 5분 동안은 직원들에게 나오는 화재 안전 약간 그런 거 이제 뭐 퇴근하시기 전에 뭐 방화 컨센트라든지 뭐 이런 거 확인해 달라 뭐 이렇게 뭐 방치된 뭔가 확인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방송이 나오고 나서 딱 40분부터 45분까지 직원들 퇴장 마감하기 울려요. 네. 직원 퇴장 음악이 마지막까지 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8시 47분 정도에 이제 노래가 끊기거든요. 노래가 끊기면서 백화점 안에 있는 조명이 다 꺼져요. 꺼지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47분에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조금 더 빨리 꺼진 경우가 있어요. 어찌 한 예. 번씩. 근데 그때 만약에 옆매장이나 앞매장이나 뭐 뒷매장이나 직원 퇴장 음악이 나오기 전에 다 먼저 퇴근해버리거든요. 사실은 빨리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근데 네. 근데 혹시라도 연매장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불이 먼저 꺼졌다라고 해서 뭐 평소에 거울 닦던 시간에 거울 닦아야지 하고 마감할 때 거울을 절대 닦지 말래요. 왜요? 이유가 다 절대. 있나? 이유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알아서 추측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절대로 거울을 불이 꺼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거울을 닦지 말래요.
네. 절대. 그것도 있고 백화점에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고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고객님들의 동선이 따로 있는가 하면은 그 고객들의 동선 뒤에 눈에 안 보이는 뒤쪽에 보면 이제 막 백창고라 그래서 이제 막 창고가 이게 뒤쪽에 있다 해서 문을 열고 이제 직원 전용 공간 나가면 창고가 뒤쪽 쫙 있고 네. 그 이제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옆에 있는 게 싹 다 창고고 막 비상계 다니고 이래요. 옷이 막 수많은 게 옷이 걸려 있고 거기 마네킹도 굉장히 많이 서 있고 이러는데 백화점 마감을 하고 나서 퇴근길에는 절대로 직원 화장실 가지 말고 손님 화장실을 가래요. 무조건. 그거 다 지켜요, 근데? 지키죠. 오, 무서우니까. 그래요? 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좀 오래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신기했고요. 혹시라도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하다가도 위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나 위에서 뭐가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기척 같은 게 느껴져도 절대 그게 흠칫하고 놀라거나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볼일 다 보고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백화점의 금기사항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한데 이유는 네. 몰라. 더 무섭게. 예. 그러면 네. 이런 금기 사항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있나요, 괴담이? 이제 괴담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기 전에 장사를 오래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장사 오래 했는데 백화점에서 일하기 전에 이제 그 조금 시장 같은 데서 구제 옷을 떼와서 말 그대로 제가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하나 그냥 조그맣게 내서 보세옷 같이 그런 걸 판매하는 그런 걸 썼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랑 아는 형님이랑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괴담이나 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공포예요. 뭐 저에게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옷장사가 워낙에 흥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즘은 백화점도 워낙 많고 특히 아울렛도 많고 인터넷 쇼핑몰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때처럼 오프라인 장사가 잘 되던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온라인 장사도 없고 많이 없을 때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0몇 년 전이에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 일에 발디뎠을 때. 그럴 때다 보니까 정말 흔히 말하는 막 진짜 무슨 시장 이런 데에서 그냥 아무 옷장사 해놔도 옷이 되게 잘 팔리던 그런 흥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아는 형님하고 이제 옷장사 시작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초기 자금 들인 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갓 20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돈이 없어서 그나마 이제 받은 용돈을 좀 합해서 이 형님한테 좀 드리면서 이제 좀 지분을 몇 퍼센트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 일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 형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어떻게 돈을 그렇게 크게 많이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는 어떻게 구했고 옷도 이제 때울 만한 그 거래처를 구해놨고 이제 가게를 꾸려나갈 뭔가만 있으면 되는데 이 돈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네. 전화기라든지 탁상, 뭐 테이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진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연출물 같은 것도 싹 다 중고로 샀어요. 제가 그때. 네. 근데 그때는 무슨 뭐 이렇게 지금처럼 땡땡 장터, 땡땡 마켓 이런 게 없을 때기 때문에 네.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그냥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 데다 뭐 가져가실 거 없으신가 올려놓은 거 그냥 검색해서 가져가는 그런 게 전부였어요. 네. 근데 별의별 거 다 썼어요. 전화기도 사고 스탠드 같은 것도 막 중고로 사오고 정말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마네킹이었는데 네. 이게 마네킹이 생각보다 비싸요. 저희가 지나다니다가 애기들이 막 마네킹 함부로 만지면은 직원들이 와서 이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진짜 이유는 간단해요. 엄청 비싸요 마네킹이. 오, 그래요? 얼마 정도예요, 하나에? 보통 이제 마네킹은 한 구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마네킹의 퀄리티에 따라 틀린데 근육의 결이 살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구에 8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도 가요. 오, 비싸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마네킹은 이제 피노키오 마네킹이라고 해서 이제 좀 진짜 나무로 돼 있는 얼굴 없고 나무로만 돼 있는 그런 이제 피노키오 마네킹이라 그러는데 피노키오만 해도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금액이. 특히 이제
피노키오 마네킹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마네킹을 안 놓기에는 옆에 있는 매장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너무 퀄리티가 안 살고 옷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마네킹이 입혀놓지 않으면.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마네킹이 생각보다 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네킹은 누가 팔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계속 뒤져보다가 겨우겨우 딱 본 게 있는데 싸도 너무 싼 거예요. 물론 좋은 마네킹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상해 보이지도 않고 상태도 괜찮아 보이는데 한 구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저희가 그래도 예상했던 거는 진짜 최대한 싸게 사도 한 구에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사자 이거였는데 이거는 한 구에 8만 원인가 그랬어요. 와우. 예. 그러니까 완전 횡재한 거죠. 이거를 토탈 4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32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와 이건 횡재했다. 우리는 못해도 내구 5구 해서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구 해가지고 그 반토막이라니 저희는 완전 횡재한 거잖아요. 반의 반토막이라니 횡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마네킹을 직접 오셔서 가져가실 거냐 물어보길래 그건 안 되고 저희가 그쪽 화물 탁송 트럭을 불러드릴 테니까 실어만 달라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입금을 해드리고 이제 마네킹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사님한테 그냥 연락을 해놨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는 개인 장사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휘장 친다 그래요. 네. 그냥 하기 싫다고 장사하기 싫다 그냥 어디 가서 소주나 먹자 하고 휘장 치자 하고 형이랑 같이 이제 휘장을 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네킹 원래 샀돈에서 돈이 좀 남았기 때문에 횡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그냥 고기나 삼겹살이나 먹자 하고 삼겹살 소주 막 먹고 있는데 소주를 먹으면서 이제 그 기사님한테는 그냥 매장 앞에 마네킹 놔두주신 다음에 누가 훔쳐가지만 않게 테이프로 가만 놔달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형님이랑 같이 막 앉아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 먹으면서 이제 뭐 앞으로 장사는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수입 배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무당이시라고 하셨던 저희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경상도 분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엄청 무뚝뚝하세요. 특히나 진짜 뭐 전화하면은 저희 어머니 안부밖에 안 물어봐요. 엄마 있냐? 이러고 없다 그러시면은 그럼 뭐 애비 어디 간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그렇게 하시는 되게 진짜 약간 경상도 남자 같은 스타일의 할머니였어요. 예. 근데 평소에는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시던 분이 잘 묻지도 않은 제 안부를 갑자기 물어보세요. 예. 뭐 요즘 아픈 곳은 없지, 뭐 별일 없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솔직히 저는 그때 이제 술도 먹고 있겠다. 형이랑 같이 막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헌팅도 좀 해야 되고 술 먹고 있으니까 예. 되게 귀찮아서 빨리 끊고 싶었어요. 저는 네네. 계속 여러 가지 말을 시키니까 별로 없어 이러고 빨리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혹시라도 뭐 무슨 일 있으면은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이래서 그냥 무시하고 끊었어요. 네. 끊고 나서 이제 이 형님네 집에 같이 가서 지금 이 형님네 집에서 같이 합숙하고 있었거든요. 돈 벌어서 이제 우리 집 한 채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합숙하고 있었는데 네. 그날 이제 자는데 되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되게 뭔가 모르게 그냥 꿈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얀 세상에 이 형님하고 저랑 둘만 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예. 무서워서 딱 깼는데 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이 형님 말로는 까만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너랑 나 둘만 있더라고. 저는 하얀 배경에 아무것도 없고 이 형이랑 저 둘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둘이서 이런 경우도 있나?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했어요. 해서 이제 마네킹을 그날 처음 본 건데 와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쁜 거예요 마네킹이. 그래서 뭐 팔도 잘 돌아오고 살도 잘 빠지고 옷을 입혀놨는데 또 옷에 태가 잘 살아요. 네.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막 마네킹 옷을 입혀놓고 막 장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왔던 할머니한테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뭐 왜 자꾸 전화는 왜냐면 혹시라도 엄마가 이제 나 옷 장사 시작했다고 말해가지고 할머니가 막 열심히 하러 전화하나 싶어서 그냥 귀찮은 거예요 할머니가 되게. 그래서 왜 자꾸 전화해 이러면서 이렇게 왜? 이러고 받았어요 할머니 전화를.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칼자루가 잔뜩 담겨있는 그 푸대자루가 막 굴러오는데 할머니 저 멀리서 저한테 그 푸대자루 막 피해라 소리 지르는데 제가 그거를 거기 달려가서 그걸 덥석 껴안는 순간 꿈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집안에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그건데, 이 사람에게는 정기라는 게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거는 음기와 양기가 적절하게 섞여서 이거 하나의 정기가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지금 너의 목소리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음기가 너무 가득하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마냥. 양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뭐 잘못 들인 거 있냐, 아니면은 어디 가서 함부로 주워온 게 있느냐, 뭐 신기가 있는 거, 뭐 주워온 게 있느냐인데, 저는 뭐 어디 가서 부적 같은 거 붙여오지도 않았고 그런 걸 믿지도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데 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뭐 드리지 말할 걸 드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장사하는데 장사 연을 시작했는데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러고 끊었어요. 네. 끊고 나서 이제 막 옷장사를 하는데 신기하게 엄청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와, 우리 진짜 대박 날려나 보다 하면서 장사 엄청 잘 돼서 와, 좋다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느 날 출근했는데 마네킹이 총 4대였어요, 받은 게.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이드에 2개, 오른쪽 사이드에 2개. 그러니까 입구가 왼쪽 사이드에 하나,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에 하나, 이렇게 입구가 2개였어요, 매장 입구가. 이제 2대 세워놨는데, 그 오른쪽에 있던 2대가 진짜 똑같은 자세로 앞으로 이게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퍽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출근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야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새벽마다 물건을 넣어주는 기사님이 한 분 또 계셨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네킹을 혹시 치고 갔을까봐, 치고 와서 이제 자빠졌구나, 마네킹 2대가 같이. 그래서 뭐야 진짜 이러고 마네킹 이렇게 했는데, 마네킹이 머리통이 2개가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깨져 있다고요? 그래서 네, 깨져 있는 거예요, 머리통이, 마네킹이.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안 그래도 마네킹 비싼데. 화가 나가지고 기사님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전화를 했더니,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건드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건드린 적이 없다. 마네킹 내가 무슨 마네킹 건드리냐 해서, 혹시 어제 오실 때 어느 쪽으로 오셨냐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왼쪽 마네킹 안 넘어진 2대 있죠. 거기 이제 A홀이라 그러는데, 자기 A홀 쪽으로 들어와서 A홀로 다시 나간 거 모르냐, 항상 그런 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 기사님이 탑차를 세우는 그 조업장이 A홀 쪽에 연결돼 있거든요. B홀 쪽은 이제 직원들 출입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새벽에 오시는 기사님들은. 그쪽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락이 돼서 이제 장사하는데, 이 형님이 하루는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엄청 싼 옷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를 되게 자주 깔아요. 하루는 이제 이 형님이 그 티셔츠가 잔뜩 담긴 매대를 나르겠다고 이제 나르고 이제 계단 올라가시다가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 형님이 이제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피가 엄청 많이 흘리시면서 이 형님이 이제 반기절 상태로 몸을 꾹꾹거리고 계시는 거를 누가 발견해서 119로 빨리 데려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형님이 다치신 그 머리 부위가 마네킹 머리 깨진 부위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 형님 피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계속 수혈받아야 된다, 이런 크게 다치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마네킹이 깨진 부위가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서 그 얼굴 깨진 마네킹 2개를 같이 테이블 칭칭칭칭 감아서 창고 안에다 처박아놨어요, 그거를. 예. 그 이제 저희 매장 뒤에 있는 그 백창고라 해서 그 백창고에 처박아놓고 창고 문을 싹 닫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퇴근해서 그 형님을 보러 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나서, 그 형님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네.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만 계세요, 저를. 그래서 빨리 나으셔야죠 이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했는데, 어제 분명히 제가 창고에다 내다놨던 마네킹 2대가 다시 매장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위치 그대로. 얼굴이 깨진 상태 그대로 그냥 제 테이프도 제가 친지 감아놨다 그랬잖아요. 테이프도 없이 그냥 2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 평생 생각했던 거죠. 2대가 딱 서 있길래 뭐야 싶어서, 혹시라도 새벽에 그 물건 가지러 오는 아저씨가 창고에 넣어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매장 앞에 내다 놓을 공간이 없어서 네. 창고에다 넣으려고 이제 박스를 들고 가다가, 마네킹 뭐야 하고 매장 앞으로 빼놨나 싶어서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사님 받자마자 이런 점 엄청 따졌어요. 아니 왜 남의 물건 건드냐 이러면서. 안 그래도 내가 재수없어 넣어놓은 건데 남의 물건 왜 건드냐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마네킹 그대로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자기 안 건드린 적 없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창고를 드르륵 닫고 항상 이제 그 자물쇠로 잠가버려요. 그 창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안에 있는 물건 못 가져가게 자물쇠 잠그는데 잠겨 있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기사님과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창고로 달려왔어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자물쇠는 그대로 잠겨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창고에 손댈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누가 굳이 수고론까지 해가면서 마네킹 이렇게 세워놓냐고, 내가 묶어놓은 거를.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대요. 카메라 들려봐도 좋으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고 싶어서 그냥 재수 없어 일단 세워놓긴 했어요. 그래도 마네킹이 네, 이제 옷을 네. 입혀놔야 되니까 세워놓으면서 뭔가 싶어서 혹시 기사님 마네킹 몇 대 보셨어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 네. 그걸 왜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마네킹 몇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냥 태연하게 두 개 가운데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우와. 가운데요? 이랬어요. 오. 그러니까 두 대 가운데 하나요 하면서 마네킹 얼굴이 너무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다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기사한테 그랬죠. 무슨 소리냐고, 우리 마네킹 달걀 귀신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얼굴에. 그러니까 기사님도 아무 말 안 하시더니 그냥 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도 자기가 헷갈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다른 매장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셨냐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본 거 마네킹 5대 맞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서 본 대수는 5대 맞다. 그래서 자기가 박스를 놓다가 그 가운데 있는 마네킹 너무 걸리적거려서 마네킹 약간 뒤쪽으로 옮긴 기억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네킹이 가운데 있지 가운데 못 옮겨요. 예.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저희 매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누구랑 그렇게 통화 중이냐고 하면서 아까 크게 다쳤던 그 형님 있잖아요. 같이 동업하셨던 형님. 그 형님이 지금 의식이 계속 잃어서 또 안 돌아온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연매장 그 알바신분한테 우리 매장까지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급하게 그 병원을 뛰어갔어요. 뛰어와서 막 형님 왜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막 일어나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형님이 이제 밤새 간호를 하고 밤을 새고 이제 저희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네킹 그 원래 엎어졌던 2개 있잖아요. 그 2개가 이번에는 제가 묶어놨던 테이프가 그대로 칭칭칭 감겨서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제까지는 매장 밖에 나와있던 그 2마리가 건드리도 쉽고 재수 없어서 그냥 냅둬놨던 마네킹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 2개의 마네킹 중에 하나가 제가 입힌 적 없는 옷이 쫙 입혀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옷을 사입진 않고 저희 매장 거 그냥 빼서 입었어요. 네. 그 옷을. 어제 이 형님한테 이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옷을 되게 급하게 아무거나 주워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냥 생각하고 코디해서 뭐 이렇게 코디해야지 해서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무거나 주워 입고 온 그 옷이었는데 제가 한 코디 그대로 그 마네킹 입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때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긴다,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장사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장사했던 돈도 지금 형님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상태니까 할머니가 옳거니 하시면서 그 마네킹이 잘못된 거라고. 네.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오래 쓰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든대요. 근데 그 마네킹이 어떤 사람의 영혼이 깃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좀 악운을 좀 끼치는 것 같다. 악을 좀 끼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걸 당장 소각해버려야 되는데 소각하면 이제 마네킹이 막 이렇게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이고 이러니까 이제 마네킹이 이제 막 타면은 시꺼먼 연기 나고 이러니까 주민 신고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가져와라. 자기가 그거 구슬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네킹을 이제 그럼 내일 그쪽으로 해서 차를 불러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님의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깨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형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님 얼굴을 봤죠. 근데 진짜 멀쩡한 거예요. 그때는 또 그 형님이니까 완전 멀쩡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말은 하세요, 누워서. 근데 말을 하시는데 나 우리 매장 어떻게 끓여놨는지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고가 나셔서 매장을 출근 쪽 못 하신 거니까 거의 진짜 며칠 더 계셨으니까 매장 지금 너가 어떻게 끓여놨는지 보고 싶다.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매장 같이 가줄 수 있겠냐 해서 그 형님을 이제 택시에 태워서 그 형님 이제 휠체어에 제가 다시 앉혀드린 다음에 같이 저희 매장을 갔어요. 네. 근데 저희 매장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그 새벽에 물건 나르는 아저씨가 그쪽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가 아까 말씀드린 A홀 쪽으로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제가 이제 딱 그 휠체어 끌고 있는 그 형님을 보더니 아저씨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으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던 마네킹 5대 중에 가운데 있던 마네킹이 이분이었다고. 와, 나 미쳤다. 아, 털이 다 섰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마네킹 생김새가 다 독특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있던 마네킹 자기가 그때 이제 막 물건 내리면서 이거 여기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안으로 밀어넣었던 그 마네킹이 이분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거죠. 근데 이제 그 형님은 내가 마네킹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맞다고, 생김새가 똑같다고, 마네킹이라고. 예. 내가 봤던 그 5개 마네킹 중에 가운데 있던 마네킹 이분 확실하다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분의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그 기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실 이런 일은 있었다 하니까 기사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엊그저께 생명 위독하셨을 때 이분의 영혼이 그럼 이쪽으로 오셨다 가신 것 같다. 아. 생명 위독할 때 마네킹이 이분의 영혼을 뺏어서 여기로 잠깐 데려왔던 것 같다. 자기랑 내가 똑같이 있게 하려고. 예. 그거거나 아니면 이분이 잠깐만 영혼이 왔다 갔거나 무의식 중에 그거를 제가 본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사님 말씀하신 게 자기는 평소에 귀신을 보는 성격도 아닌데 확신을 봤다 이거예요. 이분을 자기가 본 분이 이분이 맞다 이거죠.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에 못 보내드리고 며칠 뒤에 그 마네킹을 보내드렸어요. 할머니한테. 보내드려서 할머니가 어떻게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댁을 몇 번 갈 때마다 자꾸 물어봤어요. 할머니 네. 그때 그 마네킹 어떻게 하셨냐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그냥 어떠한 말도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영물이 맞대요. 영물이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대요. 그 마네킹이. 근데 아직까지 미스터리에 남는 게 그럼 그분이 그때 힘들게 옮기셨던 그 마네킹은 무엇일까? 과연 진짜 이분의 영혼이었나? 영혼이었다면 가벼워야 될 텐데 영혼은 원래 가볍잖아요. 근데 그분이 느끼기엔 진짜 딱 마네킹 굳어있는 마네킹이었다는데 그분이 그날 옮기셨던 마네킹과 그분이 그날 보셨던 그렇게 막 신기하게 생긴 재밌게 생긴 그 독특하게 생긴 마네킹 얼굴들은 과연 뭐였을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랑 형님이랑 둘 다 그 길 접었어요. 아, 진짜요? 장사를 아예 그 이제 마네킹이 없어서 그 일이 안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네킹 있던 자리에 다른 마네킹을 서야 되는데 마네킹이 또 너무 쳐다보기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 장사를 못했고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다치셨던 그 머리 그 후유증 때문에 한쪽 다리 계속 절름발이 되셨어요. 계속 아유. 저으세요 한쪽 다리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형님은 이제 재활치료 받으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몸 안 쓰는 일 하고 계시고 저도 그 일 이후로 이제 장사를 며칠 쉬었다가 백화점을 출근하게 된 거였고요. 장사를 거의 와. 한 몇 달 쉬었죠. 한 몇 년 쉬었죠 장사를. 몇 달에서 한 1년 정도 쉰 것 같아요. 쉬었다가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공포예요라고. 진짜. 와, 소름이. 진짜 이게 얼마만이지, 나도? 이런 소름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 이게 저도 사실 막 귀신 같은 걸 안 믿고 이러는데 이게 혹시 몰라요. 뭐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셔서 저한테도 뭔가 좀 귀신이 잘 붙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분이 신기를 얻으면은 그 신기가 대물림이 된대요. 계속 그 신기가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가 무당의 길 거부하면 그게 계속 대물림이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그 그 신기를 안 주기 위해서 거부하면 이제 고통받으니까 그거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무당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혹시라도 그게 저한테도 뭔가 좀 영향을 끼쳤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뭐 종교도 없어요. 종교도 없고 무교고 아무것도 믿지도 않는데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고 제가 뭐 이렇게 평소에 뭐 기가 허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딱 그렇게 두 가지 일은 정말 제가 인생 살면서
잊지 못할. 야, 어떻게 보면 정말 군대 입영영장 받았을 때보다 더 소름 돋는. 아, 이거 저희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제 뭐 유튜브에 올라오겠지만, 규정님들도, 아, 그 이야기 레전드였지. 이렇게 또 길이 남을 만한 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유, 감사드리고, 나랑님도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돌비님 말고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소름이, 이번 연도 최고치로 돋았어요. 와, 진짜 아까, 아니, 그 둘둘 서 있고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나 그것도 너무 소름 돋았고, 그 마네킹이 이 사람이었어요 하는 것도 너무 소름 돋았고, 첫 번째 할아버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백화점 그 금기사항도 너무나 또 미스테리했고, 와, 이야기 정말 또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